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1997년 초여름, 변사 전문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지훈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은 서늘하다 못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죠.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안치실에는 연락이 닿지 않은 고인의 몸이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유가족조차 발길을 끄는 채 외롭게 남겨진 그 공간은 아무리 숙련된 장례 지도사라 해도 쉽게 버틸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지훈은 괜히 손에 잡히는 종이를 접었다 펴며 초조함을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공포는 더 짙어졌죠. 그 순간 고요를 깨는 낮은 음성이 문틈을 파고들었어요. 김가. 거기 있는가?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부름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김가. 문 좀 열어주시게.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 낡고 무겁게 울렸죠. 지훈은 뒷목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망치처럼 요동쳤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외침처럼 뇌리에 파고들었어요.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아 그는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지훈은 본능적으로 결면 안 된다는 직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문을 향해 몸을 끌어당겼죠. 그의 손끝은 떨리며 차가운 손잡이에 닿았다가 곧바로 움찔하며 물러났어요. 이건 현실일까? 아니면 내 머릿속 망상일까? 심장이 규칙을 잃고 두근거리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호흡을 다잡으려 했지만 귀끝에 다시 그 음성이 스며들었어요. 김가.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고 어둠이 밀려드는 듯 방 안의 공기마저 떨리듯 울렸죠. 지훈은 눈을 꼭 감으며 두려움 속에 몸을 움츠렸어요. 눈을 뜨니 지훈은 낯익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방, 익숙한 침대 위였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불은 바닥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마를 닦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출근을 준비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머리 위에서 커다란 화분이 곧장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바닥에 부딪힌 충격음은 심장을 후려쳤죠. 방금 그 꿈 때문인가? 아니야. 단순한 우연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출근한 지훈은 곧장 연습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연락이 닿은 유가족이 있었지만 홀로 남은 아버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사장은 싸구려 장례를 준비하라며 무심히 지시했어요. 지훈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묵묵히 고인의 몸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어요. 수위는 흰빛이었지만 싸늘한 피부 위에 얹히자 묘한 슬픔이 번졌죠. 그는 속으로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나 연습실에 흐르던 고요가 인해 불길한 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건 어제와 똑같은 부름이었죠. 김가. 거기 있는가? 지훈은 순간적으로 귀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을 파고드는 듯 더 크게 울렸죠. 문은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쇳소리가 차갑게 새어나왔어요. 그는 얼른 문 앞에 다가가 못으로 걸쇠를 걸었어요. 두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지만 그것마저 힘겹게 버텼죠. 여기까지 들어오게 둘 순 없어.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이어지고 있었고 발소리와 함께 낮게 끌리는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어제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죠. 김가. 문 좀 열어주시게 목소리가 다시 이어지자 지훈의 등골은 얼음처럼 식었어요.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무릎을 꿇고 숨을 죽였죠. 하지만 고요해야 할 순간 천장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 안을 어지럽혔어요. 희미한 불빛은 벽에 긴 그림자를 늘여놓았고 그림자는 마치 다른 존재처럼 흔들렸어요. 지훈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숨죽인 어둠 속에서 울린 건 곧장 귀를 파고든 낮은 외침이었어요. 김가. 그 부름은 곧 지훈의 이름을 노리는 칼날 같았죠. 그는 한참 후에야 눈을 떴는데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어요. 방금까지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손끝에 남은 떨림은 진짜였죠. 출근길, 지훈은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쳐서 환청을 들은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나를 찾은 걸까?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오늘 일정 많아. 괜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염습 준비해. 그 말에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염습실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간에 고인의 몸이 누워 있었죠. 지훈은 마른 손수건에 물을 적셔 피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기도했어요. 아프지 않게 고통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손길은 경건했지만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곁에 서서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다가왔죠. 형광등 불빛은 잔뜩 깜박이며 언제 꺼질지 모를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긴장한 손끝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내 등 뒤에서 낮은 바람결이 스쳤고 목덜미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김가, 이번엔 확실히 들렸어요. 지훈은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염습실 문이 스스로 덜컥 흔들렸고 걸쇠가 울리는 소리가 똑똑 귀를 찔렀죠. 그는 황급히 걸어가 문을 잡았지만 바깥에서 쾅쾅 두드리는 힘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어요. 그 충격의 벽이 진동하며 먼지가 흩날렸죠. 지훈은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울리는 기묘한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이번엔 열어야 하지 않을까? 공포와 혼란이 뒤섞이며 판단은 점점 흐려져 갔죠. 사장은 무심히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뭐 그렇게 놀라고 있어? 목소리라도 들은 거야. 지훈은 눈빛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문 앞에 누가 있어요. 계속 저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생년월일을 적어보라고 했죠. 잠시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내 사주는 절대 오래 죽을 팔자가 아니야? 혹시 내 이름 불렀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요. 계속 김가라고만 했어요. 사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다음엔 열어줘. 지훈은 얼떨떨했어요. 문을 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사장은 태연히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걱정 마, 내 사주가 반쯤 대신 받아줄 테니까. 믿고 해봐의 그 말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사장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고 공포는 그를 다시 시험대에 세웠어요. 머릿속에 울린 음성이 점점 선명해졌죠. 김가. 문 좀 열어주시게.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꿈속에서 안치실을 마주했어요. 어둠은 더 짙었고
복도 끝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죠.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가까워졌어요. 지훈은 숨을 죽이며 뒤돌아보았는데 그림자는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의 형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흰 수염이 어렴풋이 보였고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파고들었죠. 김가. 열어주시게의 손가락 하나가 문을 가리키자 쇠문이 진동하며 거센 바람이 몰아쳤어요. 꿈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현실처럼 선명했고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깨어났을 때 지훈은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죠. 그는 소리를 삼키며 거실로 나갔는데 현관문은 스스로 떨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외침은 더 강렬해졌어요. 김가. 김가. 그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밀려 들어왔죠. 지훈은 겁에 질리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사장의 말대로 이번엔 열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내 막아야 하는 걸까? 그의 손은 떨렸지만 점점 손잡이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는 추락사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죠. 창백한 얼굴,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내가 데려왔잖아. 내가 불러냈잖아. 지훈은 공포에 질려 뒤로 주저앉았고 집안 공기는 갑자기 차가운 연기로 가득 찼어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가. 이제 가야지. 지훈은 이 현실이 더는 피할 수 없는 순간임을 느끼며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지훈은 문 앞에서 저승사자와 여인을 동시에 마주한 채 얼어붙었어요. 여인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한 발 내디뎠고 그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바닥을 스며들 듯 번져갔죠. 그녀의 발밑에는 어젯밤 꿈에서 본 그림자와 똑같은 흔적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지훈은 비명을 삼킨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어요. 겁내지 마. 그건 내게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사장은 곁에 없었죠. 현실과 환영이 겹쳐지며 지훈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어요.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문틈에서 스며든 바람은 겨울 칼날 같았어요. 김가. 이제 그만 문을 열어주시게. 저승사자의 부름은 더 단호해졌어요. 지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죠. 다만 여인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불렀잖아. 내가 데려왔잖아. 그 절규는 공기마저 울릴 만큼 처절했어요. 지훈은 눈앞이 어지럽고 심장이 쥐어짜이듯 고통스러웠죠. 그의 의식은 무너질 듯 흔들렸고 발밑은 깊은 구덩이로 꺼져 내려가는 듯 했어요. 저승사자의 그림자는 점점 문 안으로 스며들었고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지훈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뻗었어요. 문을 막아야 한다는 본능과 열어야 한다는 강박이 동시에 몸을 끌어당겼죠. 그는 손으로 문을 붙잡으며 울부짖듯 중얼거렸어요. 가지 마세요.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무심하게 한 발 다가왔고 그 기운에 방 안이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여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부적을 잊었잖아. 내가 나를 불러냈잖아. 그 순간 지훈의 뇌리를 번쩍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전날 시신을 수습한 뒤 부적을 반납하지 않고 서둘러 퇴근한 사실이었죠. 맞아. 내가 부적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어. 지훈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작은 의식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한 거였죠. 여인은 계속해서 내가 데려왔잖아 라는 말을 반복하며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겹쳐 들리더니 방 안의 벽까지 울려 퍼졌어요. 지훈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번져나갔어요. 그 절규와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더 진동했고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발밑을 휘감아 올라왔죠. 저승사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가 되었구나. 내가 불러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지훈의 폐부를 관통했어요.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며 앞으로 쓰러지듯 손을 뻗었어요. 내가 대신 갈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은 희미한 연기처럼 흔들리며 저승사자의 손에 닿았어요. 지훈은 숨조차 멎은 듯 굳어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방 안은 빛을 잃고 회색 안개로 가득 찼어요. 여인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저승사자의 곁으로 끌려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내가 데려왔어. 그 목소리는 낮지만 지훈의 가슴을 꿰뚫을 만큼 선명했어요. 곧 여인의 몸은 완전히 연기로 흩어졌고 남은 건 저승사자의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어요. 그 그림자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천천히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람결처럼 사라지며 방 안엔 정막만이 남았죠. 지훈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몸을 떨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벽에는 여인이 남긴 희미한 손자국이 어둠처럼 번져 있었어요. 지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에 놓인 자신의 신발을 바라봤어요. 그곳엔 희미하게 타다 남은 부적 조각이 떨어져 있었죠. 내가 어제 그걸 돌려놓지 않았지? 그 부주의가 이 모든 걸 불러왔어. 그는 치명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온몸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지훈은 부적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 있어야 할 부적은 비어 있었고 전날 자신이 빠뜨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 하나를 꺼내어 깊이 절을 한 뒤 태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방 안에 남아있던 서늘한 기운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여인의 절규, 저승사자의 시선, 그리고 반복된 부름은 지훈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닐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은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의식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부적을 챙기는 일, 반납하는 일, 태우는 의식을 빠짐없이 지켰죠. 작은 행위라 여겼던 의식들이 사실은 고인과 산자 모두를 지키는 경계였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유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장례 지도사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지훈은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짐은 무겁고 단호했죠.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지훈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었어요. 잠결에 들려오는 낮은 부름, 문을 두드리던 소리, 그리고 여인의 절규는 잊히지 않았죠. 그는 지금도 가끔 문 앞에 서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공포는 지훈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장례 지도사로서 고인을 대하는 태도, 의식을 지키는 책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생사의 경계였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어요. 그렇게 지훈은 끝내 살아남았고 그날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